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또 비 오는 날 또 마지막 방송을 하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어떻게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도 이슈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슈들이 좀 많아요.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가수 임창정이 주가 조작 세력에 30억 원을 맡겼다가 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뭐 그런 또 기사가 나오네요. 보니까 JTBC에서 최근에 보니까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수백 명이 투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금융당국은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가수 임창정이 또 이런데 또 걸려들었는가 봐요. 그 JTBC와 인터뷰에서 주가 조작 세력에게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 1억 8,900만 원이 남았다. 30억을 투자했는데 1억 8,900만 원이 남았대요. 내일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5억 원이 찍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가 봐요. 임창정이 작전 세력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했고, 이들이 인수한 골프장에도 투자했는데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그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다, 나도 피해자다, 수사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들은 그 주가 조작 일당들은 2020년부터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그 휴대전화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통정 거래를 한가, 통정 거래. 거액 투자자한테는 노트북을 지급하고 원격으로 본인들이 대신해서 뭐 주식 매매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통정 거래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이라고죠.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증권거래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사용된 노트북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면서 하여튼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좀 없어야 할 텐데, 하여튼 갑자기 뉴스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큰일이죠.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하여튼 오늘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248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7700억 정도 규모의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하락을 압박을 한 겁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34.48포인트 떨어져서 2489.02로 마감을 했고, 장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커지다 보면서 오후 1시 38분쯤에 2472.33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현물에서도 그 기관 애들이 한 3억 원, 개인들이 2억 원 순매도했는데, 반면에 외국인이 한 77억 정도 순매수한 거예요. 현물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별 거래 금액 편차가 크지 않았어요. 보니까. 근데 선물 시장에서 격차가 두드러지다고, 선물에서. 코스피 200 선물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7,662억, 개인들이 한 944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애들이 8,327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 그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459억, 하이닉스 246억, 두산 에너빌리티가 17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름 올렸고, 반면에 현대로템 371억, 포스코홀딩스 351억, OCI 234억,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이 오른 거죠. 이 코스피 업종별로 쭉 보니까 전기, 가스업,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이쪽 분야가 많이 떨어졌어요. 반면에 이거 보험하고 운수장비 쪽은 상승을 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 8개가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4% 넘게 떨어졌고, LG화학도 3%대 낙폭 기록했고요. 현대차, 기아는 상승 마감을 했고, 현대차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6.52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838.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081억, 기관애들이 1188억 팔아치웠고 지수 하락을 이끄는 거죠. 반면에 개인들이 2117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업종별로 보니 운송이 19.28, 일반 전기전자 5.1, 화학 3.56 이렇게 크게 떨어졌고요. 반면에 운송 장비 부품 1.35, 방송 서비스 0.4, 섬유 의류 0.35% 정도 상승을 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6% 넘게 떨어졌고 LNF 5%대 낙폭을 기록을 했죠. 그 전날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물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하한가를 기록한 성광,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0.19% 떨어져가지고 1332.205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이날도 떨어지면서 지수에 부담이 됐고요. 2차 전지는 급락을 했는데 최근 단기 과열에 따른 불공정 거래 단속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 시각의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보니까 0.12%좀 빠지고 있네요. 3,656만 정도. 이더리움도 한 1.5%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243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아주 짜증나게 좀 빠졌어요. 하여튼 선물이 좀 아주 특이했습니다. 선물 코스피 선물이 아주 독특했고 현재 보니까 유럽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요. 지금 보면 현재 영국 쪽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영국 FTSE가 한 0.25%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프랑스 현재 0.64%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좀 더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독일도 보니까 약간 좀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핀란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벽에 좀 아쉬웠어요. 좀 힘이 없더라고. 결국 0.46% 정도 밀리긴 밀렸는데 오늘도 조금 빠질 것 같아. 3천선이 위태롭다. 3천선도 한번 깨져가지고 한번 쭉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쭉 빠질 것 같아요. 환율은 그 달러는 1338원이에요. 3원 올랐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막 꿋꿋하네요. 거의 뭐 우상향이죠. 환율. 달러 1번엔 134.42엔, 소폭 상승, 유가는 78.76달러 좀 올랐습니다. 일본 예라 997.73원, 유로화는 1474.48원, 중국 위안화 192.91원인데 중국 위안화가 좀 빠진 것 같고요. 휘발유는 1665.47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금값 1999.8달러, 국내는 85,241.82원입니다. 일단 금값은 좀 올랐어요. 금값은 좀 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빠지네요. 3.5대에서 좀 완만하게 좀 해가지고 벌써 3.4430 많이 빠졌어요. 금리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선물은 다우지수 좀 빠지죠. 다우가 한 0.3% 정도 빠지고 있고 S&P 0.44 그리고 나스닥 0.40%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0.96% 많이 빠지네요. 러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계속 빠지고 있고 우리의 삼성전자 63,600원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오를 듯 말 듯 하더니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하네요. 4월 14일부터 한번 밀리기 시작하더니까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좀 짜증나죠. 그래도 65,000원대를 잘 버텨놨었는데 65,000원에 잘 버텼는데 그 65,000원이 깨지고 63,600원 그 내일도 어떻게냐, 내일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내일은 좀 횡보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강한 횡보를 보이면서 이 박스권에서 춤을 출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한 2.7%에서 많이 빠진 겁니다. 근래 많이 빠졌고 마찬가지로 53,500원에서 54,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는 힘들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놀 겁니다. 분명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릴 겁니다. 강한 충격파가 올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리고 이래 하면서 또 외인들이 살포시 한번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대세의 흐름은 외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저는 봅니다. 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매집을 하는데 뭐 매일 살 수는 없겠지. 그래도 최근에 한 6거래일 정도 샀어요. 6거래일 많이 샀습니다. 사고 한 템포 쉬고 또 사고 또 쉬고 그러면서 계속 매집을 할 겁니다. 수량을 확보를 할 거라는 거지. 이러면서 개미도 털고 개미도 빨리 팔고 나가야겠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모으는 것도 이제 뭐 지겨울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이 하지 말라고, 많이 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하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좀 재미없고 지겨운 흐름을 보일 거예요. 이 지겨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지만 여러분들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투자는 비춥니다. 하지 마세요. 될 대로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떨어지면은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냥 즐거우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